첫 번째 발제자는요, 출신의 현숙경 교수님이시구나. 영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원서를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젠더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후기 구조주의, 언어학에 관련된 그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많이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셨는데요. 우리 현숙경 교수님께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의 오해와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신학대학교 실용영어과에 있는 현수경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학자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할 발표 내용은 실질적인 이야기보다 좀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을 왜 위해서 외쳐야 되면 어디서 그 꼬리가 시작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첫 발제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잠깐만. 네, 파워포인트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얘기하면 남녀 간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혹은 남녀는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면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비방과 혐오적인 행동, 혹은 여성 인권의 이름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는 이런 상황이 부정적인 견해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성행위를 옹호함으로써 사회 규범과 성규범을 와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담론은 지금 사회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저는 페미니즘의 기본 이해,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의 흐름과, 그리고 페미니즘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은 통상적으로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혹은 포스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포스트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나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현재 이제 젠더 쪽으로 워낙 이제 관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새는 도대체 무슨 페미니즘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제2 물결의 그 페미니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1물결 페미니즘을 잠깐 보시면 이 페미니즘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여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성과 동등한 법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이제 노력 끝에 여러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추구했던 참정권을 20세기 초반에 서구 사회 여러 이제 연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거의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제1 페미니즘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페미니즘이 이제 1968년에 68 혁명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68년도 5월에 프랑스 소르보느 대학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를 대두로 해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이제 일어나면서 기존의 그런 정치나 이제 전통에 대한 어떤 체제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혁명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되고 소외됐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출연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이론화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들이 공통적인 문제의식,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억압됐다라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많은 여성들의 어떤 관심을 샀고,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성격을 띠면서 엄청나게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물결 페미니즘은 법적 동등성, 여성의 법적 동등성을 주장해나가면은 2물결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이, 여성과 남성의 그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어로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근을 살펴보면요, 이 레디라는 단어가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 즉 이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이 여성의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이제 노력을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있다 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 차이가 결국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여성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키워드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제, 이 단어가 이 물결 페미니즘에서 시작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를 이제 정립한 이 이론의 뿌리 역할을 한 여성이 있는데, 시몬느 보부아르, 이 여성은 페미니스트의 나름 대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느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 어느 누구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명제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시몬느 보부아르가 원래 의미했던 건데요, 여성이 여성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여성스럽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남성 지배적인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여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인 성, 젠더와 구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90년대 이후부터 대두된 젠더 이데올로기 근간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느 보부아르가 나름 뿌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 물결의 그 대표 페미니스트를 두 명 좀 보면은요, 케이트 밀렛은 68혁명과 함께 68년도에 섹슈얼 파워틱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엄청나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케이트 밀렛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인해서 권력과 지배가 만들어졌다, 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섹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론화를 시킨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이 성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레즈비언의 삶을 살면서 이론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로는 슈아리스 파이어스톤을 볼 수 있는데, 1970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의 원인은 임신과 출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성은 임신을 하면 안 되고 출산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자궁의 기술을 도입한 인공생식, 네, 굉장히 앞선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레즈비언의 삶을 살면서 이론을 실체화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70년대 반짝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가 80년대는 금방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사그러들게 된 이유는 70년대에는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다 백인 중상층 여성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여성들이나 이제 제3세기 여성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80년대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여성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모든 여성은 억압됐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에 80년대 들어서는 여성 간에도 굉장히 배경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다 하면서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집단적인 성격을 띠던 페미니즘이 이제 80년대는 분파적인 성격을 띠면서 그 초기에 그 페미니즘 정신이 와해되면서 약간 하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페미니즘의 다양한 분파를 보면 이론적인 다양한 배경에서 이제 정신분석,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바탕으로 블랙 페미니즘, 후기 식민지주의, 그리고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에서 사회적인 성으로 관심이 이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불평등을 기준을 기반으로 했던 이 물결 페미니즘은 하향세를 타게 됐는데 이 변화의 중심축에는 다름 아닌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가능케 하는 경계를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여성이 중심이 아니라 성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페미니스트였고 레즈비언이었고 언어학자였으면 후기 구조주의자였는데 이 주디스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자로서 순수 언어학을 기반으로 후기 구조주의의 언어 이론을 성에 그대로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론을 실제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버틀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20세기 초반에 근대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구조주의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들은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체계는 이들이 얘기하기를 자의적이고 관계적이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언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체계는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 의미는 매우 유동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기반으로 되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전달하는 인간은 단지 언어가 발화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인간은 언어를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개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이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 이런 이론은 60년대 전통 서구의 철학사상,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사상의 근간을 기업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마련하고 70년대에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이제 영향을 주면서 90년대에 와서는 젠더를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이 젠더 설명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젠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섹스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섹스가 먼저고 생물학적인 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젠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래서 섹스란 오랜 기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젠더가 자연화된 개념이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는 둘 다 사회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젠더는 수행적이다 라고 합니다. 젠더는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성되는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자, 그 수행하는 행위자는 단지 또한 통로일 뿐이고 행위 주체자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몸의 주체성을 전혀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몸은 그냥 통로일 뿐이지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틀러의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남성과 여성을 분분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행위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또 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퀴어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초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젠더 이야기를 잔뜩 했는데 90년대 젠더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함께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이제 페미니즘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페미니즘이 이제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관심이 이제 젠더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긴 하는데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 페미니즘 그들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 해방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포스트 다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자유 주체로서 여성이 어떻게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스트 페미니스트 이론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 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로 마감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네. 중요한 얘기니까 빠르게 말씀해 네네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 사회는 제2물결 페미니즘 이 한참 70년대에 이제 한참 이루어지다가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젠더 이론으로 변화됐던 반면에 저희는 9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이론과 젠더 이론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의 문제는 지금 60, 70년대 서구사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했던 집단적인 투쟁에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와 지금과는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그들은 60, 70년대 외쳤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외치면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반대 외치고 있고 심지어 낙태 찬성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여성 향상에 대한 인식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언행과 사고는 결국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저희 여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너무나도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목으로 50대 60 모든 부분에서 균등하게 배분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 절대적인 평등이고 저희가 이제 외쳐야 될 것은 상대적인 기회 균등 그런 평등을 저희들이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차별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과 화합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남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지 묻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의 공통적인 목적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잠깐 젠더 이데올로기를 문제점을 보면은요, 지금 성별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제 성평등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이제 조항을 신설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입법화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그 용어를 지향하는 조례안이 지금 입법되는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희 사회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덕과 성윤리가 붕괴되고 있고 성병과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다 이제 지금 합법화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도덕적 가치가 지금 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위기, 사회 위기, 국가 위기, 더 나아가서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차별이라는 명분으로 분열을 통한 여성의 혁명을 하려고 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 구분의 와해를 통한 성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가정을 통한 양성평등을 통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됐듯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양성 간의 대립과 불평등이 아니고 성별 구분의 해체를 통한 성평등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양성평등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라기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기 작가님 브리테니즘 필요하다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유명해진 정말 이 분야의 권위자로 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젠더이즘의 개념 설명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시간을 15분 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 8월부터 혼자서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다들 어디나 어디 계셨나요? 6월달 예관이야 5만 동안 만들어지면서부터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미 진단을 했고 그때부터 무수한 협박과 무수한 압력과 저는 정말 거의 사실 제가 또 매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그래라 하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은 동의 못지않게 반론을 먹고 삽니다. 반론을 할 수 없는 사상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비판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은 이것은 좀 때려 죽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얼마든지 내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상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획일적인 사상,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의견을 바랄 권리를 가지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책을 이제 페미니즘을 비판한 책을 이제 9권을 썼고 그래서 현재까지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도 되겠네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무조건 무슨 안티페미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늘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우리가 남녀가 함께 상호 책임하는 책임제 항상 공동 번영하고 상호 의존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성과 여성이 협력하자 그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나를 그냥 무조건 안티페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억울하고 제가 이게 앞선 선생님이 다 이게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도 여기 이제 무려 10쪽에 관해서 제가 거의 제가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심재철 의원님이 학교의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나 이건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진단하고 제가 무수히 많은 학생들과 저는 토론을 하고 만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학교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 초중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이미 지침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 감정적 이래서 온갖 그 LGBTQ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미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라는 게 이미 결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어디 고양시에서 어떤 초등교사들 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광명시, 의정부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미 여성재단, 그리고 우리 그 대방동 여성플라자 재단이 이미 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또 다 예산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포괄적 성교육 이 안에 모두 다 집어넣는 거예요. LG
LGBTQ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일방적인 페미니즘 교육, 일방적인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 아이들이 개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페미니즘 세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고정관념 없애자, 성별법 차이를 없애자. 그래서 그걸 어쩌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정관념 없애고 그래서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 그래 성별 고정관념 다 없애고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성중립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그냥 남성, 여성, 성 다 미천까지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고. 그러면은 아무도 발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지. 그래서 내가 결국 허무주의만 남기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성평등 교육 내용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명확한 팩트예요. 지금 성평등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거는 학생들이 전부 저에게 제보를 해온 거예요. 이것도 제보도 뭐 서울뿐만 아니에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요.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도 학생들이 하소연을 하고 왜 우리 남학생들한테 왜 자꾸 우리한테 잠재적 가해자니 잠재적 성범죄자니 가부장님 우리가 만들었어요. 나는 태어나보니 남자애한테 우리한테 왜 그래요? 정말 남학생들이 저한테 너무 정말 하소연을 배워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해주라고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학교에 가면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그 학종 세계보가 있잖아요. 어떤 그 반론도 제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 페미니즘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82년생 김지영도 가상벽화잖아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국의 여성들이 전부 그렇게 억압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슨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살기도 시대고 여성 공무원이 50%가 넘었고 여자 대학생들이 지금 남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나요? 이거 피시방에 나와 있다고. 남학생들 피시방 좀 가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우리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한숨을 쉬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싸워야 되나. 정말 우리끼리 참 많이 정말 많이 울고는 사귀고 눈물 돌리고 그랬던 우리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는 이미 너무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 참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게 1년에 15시간이거든요. 1년에 15시간 성평등 교육을 해요. 이게 15시간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1년이 거의 3배에 가까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서울시 의무화예요.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의무교육이라고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1년에 15시간.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인 페미니즘 교육의 주입이에요. 이게 무조건.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보내온 게 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26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항상 보여주는 게 슬라이드가 이제 여성가족부 자료인데 퀴어 축제 이런 거 보여주죠. 당연히 보여주고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뭐마저가 쓰는 용어 있잖아요. 남성들 가리키는 육정부 여러분 육정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성평등 강사들이 그래서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평등 강사들부터 모두 다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도 다 철학공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탈코르셋, 젠더리스 그러니까 성별 구분 없는 그런 옷을 저희들은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초등학교 그 강원도에 이렇게 원주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신화를 입고 학교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게 뭘 남녀 이문복적인 그걸 없애자.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게 뭘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들게 해요. 저는 교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심한 나중에 그 미국에도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아이들에게 하이힐을 신기고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렇게 실험한 그런 사례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계속 이제 성의 구분을 이제 없애는 거 이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페미니즘 신학도 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립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킹, 로드 이런 말도 다 없애고 통치자요, 군주요 이런 식으로 언어 자체를 완전히 다 이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페미니즘은 철저하게 이제 이 집단이죠. 그 많은 예산,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예산. 그리고 뭐 최근에는 임산부 뭐 과일 지원금 이래가지고 90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남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성을 위한 집 하나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것도. 제가 남자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 우리가 산재에 당하는 그 남성들 97%가 산재를 당하고 남성 그 고독사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성들이 3배예요. 그거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가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뭐 남성 지배 사회 이 지배 문화를 맨날 뒤엎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페미니즘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저는 비판을 해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한쪽이 열을 얻으면은 상대방이 열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 운동을 해야 되고 남녀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그리고 저는 사실 보수정당에서 참 많이 서운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전통 한석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 그것이 가장 기본 가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페미니즘이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동안에 왜 가만히 계셨는가. 네. 멍청이 잘해 멍청이. 그리고 뭐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잖아. 애매모호하고 뭐든지 다 무슨 젠더 폭력 감수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귀는데 뭐 키스 이런 거 다 폭력이에요. 그냥 사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냥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 우리가 뭐 연애를 장려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폭력적으로 보고 폭력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게 이제 초중고에 성평등 교육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거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는 일찍이 이 나이 돼도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까지 모든 대화 한마디 모든 거에서 혐오다, 차별이다 이거를 골라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사회는 이거는 정말 열린 사회가 되지 않아요. 계속 닫힌 사회가 되죠. 그리고 뭐든지 금기가 못이 많아요. 우리가 다 개인의 자유, 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런 말 저는 이상한 세상이 정말 살고 있지 않나요?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 깨알같이 써놨거든요. 또 깨알같이 다 제가 늘 얘기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제가 주장한 바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교육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 기본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이 교과서도 검사를 해야 돼요. 학교를 책을 다 쳐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공간 페미니즘으로 남녀 화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건설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세훈 작가님 설명을 드리니까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예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조. 네, 무려 3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 네. 국방비 대비 거의 50%가 넘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31조 7,963원. 우리의 아들들을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여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미리미리 다 공부해야 된다며 31조씩이나 투여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러한 부분 정말 앞으로 고쳐나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성교육 강사 양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강사 아카데미를 제일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스타 김재 작가님. 올바른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시며 또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공동대표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 이제 큰아이가 대학 가려고 고3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 참 유익한 게 많은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세라비 작가님 강의라도 더 들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책이라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또 오신 분들 혹시 해가역 강사님도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일어나 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마세요. 3분이 일어나시고요. 예, 우리 어떻게 김정희 대표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강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굉장히 이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 없어 해요. 왜냐하면 성이 바뀔 수 있다는데 무슨 기반이 필요하겠어요? 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뭘 못 바뀌겠습니까? 남자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가집니다. 일단 염색체가 다르죠. 염색체가 다르다 보니 근골격계가 다릅니다. 남자들이 근육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같은 여자와 체중일 때 여자들은 피하체가 많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뼈의 무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생식기가 다르고 내부 생식기가 다릅니다. 호르몬이 다르죠. 남성은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10배 많은 경우가 많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고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성상의 차이가, 성품의 차이가 생깁니다. 뇌도 다르고요. 몰수까지 다릅니다. 남자의 몰수가 훨씬 RBC를 빨리 증가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그렇죠. 성격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체력장의 종류가 다르죠. 여기 체력장 잘 모르시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 우리 때는 체력장이 나는 게 있었어요. 대학 갈 때도 체력 지수를 줬어요. 체력별을 넣으면 대학도 못 가고 있었어요. 남자 체력장, 여자 체력장 굉장히 종류가 달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차이점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알죠. 네, 딱 보면 아는 차이점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염을 달고 옷을 남자같이 입고 컬컬한 목소리를 내면 잠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 있는 대로 행동했을 때 제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어봤을 때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옆에 있다면 잘 전화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인지 못하는 분들 또는 그 경계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약자요 소수자이니까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실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성인지란 말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보자면은 제약회사 이야기부터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본상 15분인데 우리 김정희 대표님이 또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이 건전한 의미로 사랑하셔서 5분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과 정평등, 오늘 이제 성평화라는 단어도 들었는데 더 건설적으로 한다면 남성, 여성, 남녀 평화나 양성 평화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겠네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서 양자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일단 네티즌 사이즈도 그렇고요. 성평등은 성소수자의 정의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국내 많은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것만 본다면 양성평등 기본법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왜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꾸면 안 되는지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국회 포럼 때 나오는데요. 이제 4명의 관계자 중에서 3명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맞는 말이지 성평등 기본법은 안 된다. 그 이유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제3에서 뭐 LGBT, 우리가 제3의 성이다, 동성애 성직 제한 같은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은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름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도 보면은 성평등은 해외 입법 동향을 봤을 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이제 고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남녀라고 하는 크로모솜이나 호르몬에 대해 근거한 뚜렷하게 이미 존재하는 것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경기 성평등 교수에도 보면요, 그냥 양성평등을 해버리면 LGBT 등 여러 가지 선택 제한을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조례가 아니라 성평등 조례라는 용어를 채택했다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예, 국회 기원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하고 성평등에는 성 정체성에 관련된 것, 즉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다. 빨리 넘어갈게요.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성평등 개념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이제 성에 기반한 가족과 가정, 남녀니까 양성이 평등하게 결혼을 하는데 한국 36조 아닙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이 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기초하는 성립하고 국가 이름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인공적인 방법,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젠더 교육에 쓰이는 캐릭터입니다. 젠더 브래드맨이죠. 젠더 브래드맨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게 진저 브래드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익숙한 캐릭터, 우리나라도 저는 뿡뿡이 세대가 아닌가? 하여간 오로로 세대가? 하여튼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성이 마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이 있고 성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성이 있고 물론 이 염색체 성별 타고난 생체 성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인터섹스는 사실 동성애랑 상관이 없고요. 성별이 아닙니다. 인터섹슈얼은 가능성은 제3의 성이 아니고 질병으로 그러니까 증후군이에요. 클라이맥스나 턴 안드로겐 증후군인데 마치 이걸 하나의 성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익스프레션, 내가 원하는 성,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성이 또 하나의 성별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3, 4세도 아는 캐릭터 진저 브래드맨을 젠더 브래드맨이라고 바꿔서 교육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개정된 거거든요. 더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브래드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관련 안전자 중에 핵심적인 거는요.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과 그것조차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 섹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아무나 보통 말하는 단어 잘 모르겠습니다. 명사로서는 성별성, 남성, 여성, 여성의 성별을 표현할 때 제니탈리아라는 단어 대신에 쓰기도 합니다. 형용사로는 성적인 성의 참여량, 그리고 멀브로는 성을 관대하다, 성령을 불러일으키다, 때로는 성황이 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젠더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모든 다른 뜻을 제거하고 성별이라는 이제 명사로서의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일반 명사 섹스로서의 성별이라는 의미로만 쓸 때 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는요, 교회에서 교육할 때도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외설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도 목사님들이 쓰시는 용어가 젠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하시고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해외에서 설교하실 때 젠더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성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두 가지 성이에요. 아시겠죠? 예. 젠더를 제가 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뜻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라는 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 담론 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섹스에서 젠더리스는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문제는 뭐냐면 바이올로지컬 섹스를 가수로 무시하고 젠더, 나가서 젠더도 되고 젠더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정하는 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성별 정체성을 가질 때 가장 작용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라고 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섹스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니까 안전하니까 얼마든지 그 단어가 바꾸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쓰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젠더를 섹스라는 단어로 바꾸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를 보면.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섹스가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도. 왜냐면은 미국 뉴욕시 인권부 제가 오늘 캡처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노트북에 있는데요. 뉴욕시 인권부는 크로모솜보다도 우선하는 게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면서 섹스조차도 아이덴티티로 정하자고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타고난 성별 생물학적 크로모솜에 기인하는 그 성도 언노운이라고 표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성별 자체, 이 섹스라는 의미 자체가 명사로서의 젠더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이쿠시모를 보겠습니다. 살림을 좀 보통가 됐죠. 여기 확대해서 보면요, 메일, 피메일, 아더 이렇게 섹스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젠더라는 단어를 무조건 섹스로 바꾸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구니 속고 있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다 바꿔준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는 뭘 견지해야 되느냐? 섹스가 되든 젠더가 되든 두 가지 여자 남자 두 성별입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성별은 몇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섹스라 적든 젠더라 적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적인 성을 갖추는 동화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원어에도 보면요, 젠더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왜 젠더였는데 그때 쓰인 젠더는 섹스의 명사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격적인 성별 정체성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성적 이끌리는 방향이 뭐냐? 성별 정체성은 여자로 나지만 내가 남자로 날 정체성을 가지고 성별 정체성, 성적 이끌리는 방향이 성적 지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젠더를 대체시키는 거죠. 지금도 10배속. 그래서 젠더 논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학생인권 전에 보면 교육부고법은 남녀 공개가 되는데 보면 총치는 교육부고법 따른다면 그건 성적 지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젠더 아젠다의 핵심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 속에서 다양한 성이 있죠.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 믿어주시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입니다. 상위선언을 했었는데요. 가사에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적 질적으로 맨 만큼이나 이 고구마송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다가 고구마가 아니군요. 토마토송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거 학부모들이 굉장히 항의해서 폐수됐거든요. 그 다음에 성별 표준화된 젠더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에서나 성폭력 생각조가 성평등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을 줬다. 그리고 동성애나 동성애가 완성자 이런 의견을 냈다가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의 항의에 부딪혀 성별 표준화는 정명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성별 표준화는 시도가 있었죠. 부천공교 도사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이런 전쟁에 있었던 곳이면 지금 어렵게 싸워하고 있죠, 학부모들이. 근데 이제 그런 젠더 감성 교육을 계속 했더니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UK 익스프레스가 조사해봤더니 여학생만 기준으로 1,806명이 가슴을 뜯어내겠다고 줄 서 있거나 이미 뜯어내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약을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속의 젠더 정체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만님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성이 있다는 식으로 마치 성별의 부류가 무슨 동성과목 공개 하듯이 막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야, 네가 타고난 섹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기서의 젠더는 젠더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입니다. 안전은 그 젠더가 아니라 젠더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젠더가 아니라 젠더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성, 이 마음대로 보는 성,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성적권리 선언문에서도 네가 원하는 성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타고난 성에 대해서 강조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너무 이제 훌륭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동친화적이죠. 근데 보시면은 그렇죠.
동성애를 옹호하시고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즉 타고난 성별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선택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가슴 뜯어내기 때문에 뜯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교조 특별교육이라는 참 천지 없애시고 후원운동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천지 피의자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천지 방지운동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물론 다 잘할 수 있는 집단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페미니즘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성평등, 양성평등 해체하고 성평등으로 가겠다.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은 우리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실이 가야 된다. 이런 결의문을 발표하시고 체력적으로 대단하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교조 특별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한번 갑니다. 그리고 성주교화라는 거 지금 이거를 하면 저한테 1시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주교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 분명한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불분명한데 예산을 계속 쓰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젠더폭력 근절은 결국에는 그렇죠. 성소수자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문제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다 5주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갖고자 하느냐. 해외 사례들 보면은 설치 원증과 비유시 인공부위 보시면 내용합니다. 수많은 가지 성이 있다는 거죠. 바이젠더, 페미니즘, 가운데서 여자가 트랜스젠더, 여자에서 남자가 트랜스젠더, 젠더 부위를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트랜스젠더,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넌 바이너리. 여러분들 정도 있어요. 기뻐하고 지워가지고. 오늘 많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영국도 71가지 성. 첫 번째 성이 에이젠더라고 나오는데 기사에 들어가보시면. 그러면서 성별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성별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가 내 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어디 가서 여자로 보이냐면 여자 단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직원이 작으니까 그 레스토랑에 오히려 800만 원 물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그래도 좀 찍어버리고 나오셨는데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조건 여자라고 믿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젠더 정체성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누가 헤이트 스피치 하셨어요? 그런 거. 여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의 정체성을 여자로 밝히고 타고난 성별보다 정체성이 우선되는 와이오밍 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애도 결국 성폭행하는 거예요. 10-year-old girls에 설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는 너무 엉망이죠. 누가 봐도 그냥 뚜렷했던 그렇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뷰예요. 세레나 선수는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 뷰가 나와서 뛰는 바람에 그렇죠. 간절했답니다. 메달을 못 받고 뉴잉글랜드 챔피언십에 못 나갔어요. 왜? 남자가 여자랑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커네티켓은요 그 촬영을 조금 통과됐습니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별 정체성에 따라 촬영하면 안 됩니다. 너 정체성 이상해. 너 여자잖아. 남자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자, 그게 지금 이제 역도, 여러분 역도 남자가 여자대회 나가서 들었는데요. 가볍게 들더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체성 위주의 성별 정체성 차별 문제.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렌박스 선수가 여자대회 이종격 쪽에 나가버리니까 원래 챔피언이 론다 로지가 못 나간 거예요. 또 터질까봐. 39초 만에 여성 선수 제압한 영상 보고 이제 끔찍했습니다. 이 킥으로 여자 얼굴을 가격하는 여자가 못 일어나요. 근데 그 여자는 내가 봐도 훨씬 강해요. 그 여자가 니킥 날리면 나도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왜 남자니까요. 근데 남자랑 하면 안 돼요.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캘리포니아나 이게 지금 저 용병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 출신입니다. 일반 남자보다 강한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나가서 드리블만 하고 지나가도 여자들이 쓰러지죠. 근데 왜 캘리포니아 농구협회가 이 사람을 막지 못했느냐? 인터뷰에서 말하죠. 이 사람은 여자라고 불러줘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분 사는 동네가 아까 주비스버드로 동네거든요. 예, 그 남녀 차이 너무 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요. 시간 오버타임은 안 되니까 난 마지막 거는요. 제가 추가했는데 넘겨버릴 때가 없는데요. 맨 마지막 게 뭐냐면요. 오늘 발족된 우리 이 단체 아시죠?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바른인권 여성연구 세움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 계속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꼭 상세 공지 의무화하시고 생물학적 차이를 가르치시고 평등등 개념을 도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고 의견서 제출하시고 맨 마지막 하나가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함께 해주십시오. 공동대표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만 많이 나왔는데 있어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인 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층의 연구자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분야든,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시든, 어떠한 연구 분야든, 인턴 학문이든 아니든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들인데 짧게 15분이니까 맛배기 같죠, 그렇죠? 네, 오늘 창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런 거 많이 할 거라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샘플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좀 짧지만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경화 소명님께서 나오셔서 네, 다음 주에 나오실 텐데요. 이분도 지금 학교에 실제로 성교육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강의를 이론 실제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강의를 들으시고 페미니즘이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를 들으시고 또 이제 젠더 위주로 또 이제 공교육에 집중한 젠더 위주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공교육에 집중한 젠더 위주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화 소장님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계속 이제 앞에 발제자들께서도 시간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는 이제 책자를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제보나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얼마 전 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성교육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섹슈얼리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얘가 섹슈얼리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배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성교육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는데 성에 완전 종합 선물 세트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보니까 그 강사님의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외부에서 이제 어느 단체인지 제가 압니다. 네, 성문화센터에서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교생을 다 이제 대단으로 해서 모든 각반의 강사님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이렇게 분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자아이들은 못 배우는 뭔가 특별한 남자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려고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알려준답니다. 기대 부풀었더니 성교육 강사님께서 교탁에 딱 세우신 것이 남자 성기 모형 2개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직접 콘돔 착용하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아이들에게 2명씩 나와서 콘돔 착용을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날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각반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시켜주셨다. 그럼 과연 인권을 존중한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까요? 너 이거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물론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 아이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거부감을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흥미로움으로 조장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나는 이런 성교육 싫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권 존중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성교육 강사님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싫다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손잡으면 성폭력이래요.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군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손을 잡으면 성폭력이다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콘돔 실현을 시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가능한 콘돔 착용을 해라. 이것이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성교육 강사가 해야 될 발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아이는요, 부모에게는 자기가 이런 성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서 아이들 1시간 교육을 하면 부모 피드백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할인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싫다라고 하신다면
못 받으시겠죠. 아이는 강사인 저에게는 얼마 전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의 내용을 리얼하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받았던 성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모님들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위주의 성교육, 성평등 교육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범위까지 아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어떤 전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지자체에 의해서 특수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서 교육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었고요. 저를 만난 처음 시간에 핸드폰 바탕화면을 딱 보여줬는데 남자친구라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예요. 쇼카트를 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의 발달장애인 범주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인을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소수자를 묶어가지고 열심히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범주에 장애인이 많이 앞에 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지적장애 상급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 범주 안에서도 인지력이 좋은 범주에 속합니다.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눈치를 채가지고 여자처럼 보이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남자인데 우리 오빠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이는 20살. 근데 다 사람들이 여자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 만남이어서 저는 일단 이 친구의 어떤 얼마큼 위험한 범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동안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자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자기 휴대폰에 녹화된 그 영상에는 이 친구하고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런 걸 찍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인터넷에 유포가 되는데 어떡하려고 이걸 막 찍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오빠 친구가 너희가 진짜 교제하는 건 맞아? 확인을 해야지라고 미션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스하는 동영상은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 미션을 제시했던 남자친구의 친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때 갑자기 표정이 딱 변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뭐하니? 이랬더니 이제 그 분노가 저에게 화살이 된 거죠. 이제 소리를 지르고 감정의 텐션이 일어나서 지금 삭제를 하라고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스케줄과 어떻게 이제 잘 맞지 않아서 2주 동안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다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나 지나치게 보장돼서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당사자가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커플끼리 만나면 야, 너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어? 내 친구 중에 누구 있는데 얘네들도 커플을 좀 만들어줄까? 이런 제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제시를 따르는 겁니다. 너 친구 중에 예쁜 애 있으면 소개시켜줘. 나도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런데 이제 친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만나는 이 A라는 학생이 자기랑 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막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무슨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너의 가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막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인권센터에 신고가 됐어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위력을 행사하는 곳이 인권센터인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자.
이제 출두를 했는데 인권센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출두를 한 거예요. 잡았어요. 당신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옷을 벗어서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딱 잡았는데 누구였느냐. 제가 만난 친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미 입력을 한 거죠. 여기까지라면 제가 사례를 이해하지 않겠죠? 아주 평범한 성범죄 사례일 텐데.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제시를 해라. 39살 여성이었습니다. 제 대신 속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실을 20살 오빠라고 감쪽같이 속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인권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 학생의 양육자에게는 보호자가 알아야 되니 잘 보호를 하시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당신의 자녀가 만나보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성입니다라고 보호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9살 여성이 20세 남성이라고 숨기면서 청소년을 유린하는 현장에서도 이 39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인권 좋아하십니까? 그 인권의 피해를 가장 누가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십니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누가 받습니까? 여성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여성이 그 여성의 인권에 탈에 써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민간 성교육기관에서 민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되지 않죠. 여가부에서 산하기관인 양성평등진흥원만 지정을 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만 성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한 기관만 지목을 해서 성평등 강사를 양성을 해서 공기관의 모든 학교 기업에 양성평등진흥원 강사만 보내야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받아야 하며 더군다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쪽 논리와 저쪽 논리를 듣고 자기가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기관만 지목해서 그 기관에서만 성평등 강사, 젠더 이론으로 양성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웃박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교사들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지금 딱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아이들만 성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이 아웃박스 강사진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거기는 당연히 젠더 이론을 말씀을 하시고 성평등 교육을 하십니다. 교사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세요. 내가 교사 연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강사진들이 그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깨어있는 분들은 아 이론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분들은 본인이 교사 연수 받은 것을 그대로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교육, 성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아 나는 공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게 좀 위험해. 어떤 특별한 대안학교에 보내겠다. 네, 대안학교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학부모님에게 제보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항의 전화를 해도 교목께서 교장께서 그 교육을 처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도 처리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단지 단서를 붙이는 것은 그렇다면 그 강사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죠. 그 교육기관에 처음에 모르고 의뢰를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려드렸다면 며칠 전이라면 충분히 교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성평등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데 뭐가 겁납니까? 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런 진보교육, 성교육이 성평등을 유지하는 교육이 이 이상 발전하면 안 됩니다. 더 퍼지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공교육, 사교육이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한 가지의 교육만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라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나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몰라서 귀 흔들리는 그런 인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쁜 교육을 우리가 이제는 깨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함께 높여주시고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의 자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대신에 우리 온 인원부 학생들에게 특별 발언 시간을 좀 늘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토론을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말을 5분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동의하시면 박수해 주시면 토론에서 다음 포럼에서 주제별로 오늘은 넓게 개발하느라고 잠깐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소주대로 깊하게 연구소 같게 진짜 연구를 해서 제대로 포럼하면서 토론도 찐하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아이들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 토론하러 오신 분들 발제하셨던 곳에 나오셔서 발언을 듣고 우리 아이들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실 원래 토론자로 오셨는데요. 제가 특별 발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황인희 작가님이시면서 또 대표님이십니다. 두루마리 역사연구소 대표시고요.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굉장히 해박하십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또 연구하는 온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 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화여대 출신이시면서 이대인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안중근에서 도시락폭탄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작년부터 페미니즘 연구를 하시면서 도시락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 작가님 모시고 우리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안중근이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을 듭니다.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의 장래 희망이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장래 희망이 이대 총장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대 총장이 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 뭐 여자 국무총리 뭐 여자 대통령 다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자가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대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저는 제 딸 제가 지금 여성 학자도 아니고 또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60년을 살아왔고 또 30살 먹은 딸을 또 30년을 여성으로 키우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리고 또 옛날에 그런 이대 총장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거로 하면은 제가 전문 여성 운동가가 아닌가라고 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 딸이 어렸을 때 요지왕이를 보냈더니 하루는 이런 갔다 와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아빠는 신문 보시고 엄마는 일하시고 노래를 그냥 흐르르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집에서 안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신문 보시는데 왜 엄마는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애는 모르죠. 그냥 4살, 3살 뭐 이럴 때예요. 이럴 때인데 이제 그때는 그리고 또 그 놀이방에서 역할놀이 하는데 의사, 간호사 이런 거 역할 병원놀이죠. 병원놀이 할 때 남자애들은 반드시 의사 가운을 입고 하고 여자애들은 반드시 간호사를 해요. 간호사, 의사가 무슨 직업의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때는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아까 의원님, 아까 송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여성 임원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직장에서 첫 기혼 여성, 첫 출산 여성 이런 거를 겪었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다 겪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이제 느닷없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살벌한 사회가 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목재인간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남성이 없이 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준 엄마, 그 다음에 뱃속에다 넣어서 걔를 키우는 10달 동안 키우는 엄마, 그리고 나가지고 바깥에서 키워주는 엄마. 이 세 엄마만 있으면 남성이 없어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굉장히 공부가 됐어요. 공부돼서 남성이라는 존재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일부 아주 품종 좋은 남성만 남겨가지고 정말처럼 이렇게 품종만 남겨서 그냥 그 사람들은 가둬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한 30년 전에 하고 다녔어요. 하고 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좀 지저분하고 좀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 툭하면 여자를 억압하려 하는 그 남자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종마만 빼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과연 요즘 좀 보면은 페미니즘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남녀가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래야지 행복하지. 결국은 우리가 여성 운동이니 페미니즘 운동이니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제 말을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게 2가지가 논의되더라고요. 크게 우리가 이제 막 뒤섞여가지고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은 너무나 남성을 적대시하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젠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해서 어떤 성의 정체성을 해체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이 2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구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실 때는 이 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유정태님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제 세대에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내가 일생 동안 절대로 쓸 일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영어를 배우자마자 맨 처음 가르치는 게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부터 맨 처음 가르쳤으니까 참 쓸모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과 같은 사태를 접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이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화장실에 거기 동네입니다. 동네로 들어갔는데 딱 돈을 내고 냈는데 거기 앉아있는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을 딱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라 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I am a girl를 해가지고 배워갖고 올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I am a boy, you are a girl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끝을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다렸던 인원도 선택 3인방이 나오겠습니다. 네요. 먼저 오실 분은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입니다. 이 청년, 28살짜리 청년이 페미니즘 문제에 대항하여 성평화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개념 청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남녀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평등, 성평등, 남녀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게 했던 그 용어나 전술을 격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성평화가 어떨까? 이런 말을 창조해낸 주창한 아주 똘똘한 청년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이명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초로 성평화라는 단어와 세계관으로 청년 및 청소년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계급론적인 성평등이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성평화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매우 영광스럽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저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되고 있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동성애 교육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문제로만 성평등의 문제를 짚는다면 확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최인호 군과 김화랑 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많은 성평화 세계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평화 세계관, 이러한 성평화 세계관은 SNS와 오프라인을 막론하여 수많은 야생의 페미니스트들과 싸워오며 그 대안으로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성평화 세계관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자리와 하여금 반드시 성평화 중심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성 이념의 폐해과 가정의 파괴를 막아내고 새로운 성 담론으로 번영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초석이 되었기를 깊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 이슈에 대한 페미니즘 돌풍으로 인류는 계급 갈등과 이념 갈등을 지나 이제는 성 갈등마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페미니즘의 돌풍은 수억의 생명을 앗아간 계급 갈등과 이념 갈등을 주도하는 세력에서 파생되었지만 정작 총칼로 무장하여 피를 흘리며 투쟁해온 성격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나 대포로 무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뚜렷한 대책이나 명확한 방어 세력이 없이 인류의 깊숙한 곳까지 자리매김을 하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식의 영역까지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식의 영역에 깊이 자리를 잡아 페미니즘은 성별 자체를 계급으로 도식화하여 암수의 구분 자체가 투쟁의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정치적 노선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태어나는 성별 자체만으로 정치적 노선을 그어놓는다고 한들 원래 암수는 본능적으로 화합하고 사랑에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기어코 사랑의 영역까지 개입하여서 본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꿈이라고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죄악시하게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만남이나 이별 그리고 스킨십 등에 대해서 전부 개입하여 이것을 전부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남녀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탈크로젯 운동, 그리고 탈드라자 운동, 그리고 데이트 폭력, 성희롱, 성추행, 미투 운동, 비동의 가늠죄,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그루밍 성폭력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언뜻 보면 여성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을 국가로 종속시켜서 여성팔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과 행복 추구권이 국가의 권한으로 압수당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영위하려고 하는 올곧은 정신을 수반하였을 때 본인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내면의 영역입니다. 제도가 내지는 공공기관이 그 행복을 배급해줄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는 행복 기본권을 제도로서 보장을 해주고 이러한 행복을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을 침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남녀의 화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가 과연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공생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한 희생과 배려, 이것을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질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의 영역을 제도로 보장하고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침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공생 자체가 서로에 대한 기분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침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결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 해방론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여성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페미니즘이 말하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바로 성평등한 세상입니다. 이런 유토피아와 지상 낙원의 성평등한 세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인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분열과 증오를 겪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계속해서 국가로부터 기분을 보장받으며 국가로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행복을 배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배급을 받은 기분과 행복은 진정한 행복과 아닙니다. 가짜 행복이고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살인하고서 받아낸 가짜 아내일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남자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내지는 자영업을 폐쇄해야 되거나 내지는 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금된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히 남성과 여성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기분마저도 평등해져야 그것이 행복한 세상이고 유토피아의 세상이라고 학습하고 세뇌시키는 세상 속에서 인류는 성에 대한 세계관을 매우 깊이 그리고 깊숙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필연적으로 제한과 규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방임 상태가 아닌 야생사회가 아닌 국가가 개입해야 할 최소한의 선에서 최소한의 개입과 제한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성 참정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말하고 있는 성평등은 여성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의 남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여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부분을 없애버리고 남성처럼 행동하고 남성처럼 머리를 자르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행복 추구를 말살하고 전체주의적인 또 다른 형태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은 이 모든 여성들의 자유의지 자체를 폄하하고 남성처럼 행동하고 남성처럼 머리를 잘라야 그리고 남성처럼 옷을 입어야 그것이 진정한 여성 해방이고 그것이 성평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이 말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목적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 또한 굉장히 폭력적일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포용의 대상, 화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 그리고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말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그 과정 또한 남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당론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되더라도 시대는 새로운 성당론을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추구와 이에 따른 새로운 용어는 페미니즘이 공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남성들과 여성들로 하여금 분노 그리고 피폐한 삶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성평화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화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없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화합과 분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라는 성계급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분담제라는 자유의지론으로 성자유의지론으로 설명을 해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화의 가치로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념 전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현재 청년 그리고 이 청소년 세대에서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페미니즘을 꺾어줄 정신만 있다면 그 어떠한 정당도 상관없이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렇듯 성왜곡과 성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해소 욕구는 극에 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결국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 세대들은 싹 다 없어져야 세상이 바뀌어도 바뀐다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서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결집하고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성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성평화가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이 아니어도 결국 그 타이밍은 도래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잡느냐의 타이밍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평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함께 성평화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강의 순서는요. 한국 아니 전화가 중간에 학생 수호연합 전국 대표입니다. 원래 이런 거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전국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교조로부터 핍박받는 또 이러한 사상 독재로부터 핍박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유치가 있었으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시에 전국에 무려 17개 학교에서 결성된 것을 대단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학생부 연합 대표 김화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가 뜰 수 있다는 게 참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인원부 사태가 벌어지고 한 가지 상상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학교 내부에서 관리를 조장하고 주입하고 이제 교사분들의 사상을 적나라하게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데 이러다가 관리나 선생님들의 사상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의 일환이 되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이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영역이 꼬리 깊게 박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런 비상식적이고 성왜곡을 일삼는 그런 사상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현재 교육계의 제도권에 이미 침투한 지 오랜 기간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것으로 남녀를 오직 계급으로만 보는 게 옳은 거고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당연히 계급으로서 보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옳다고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 중, 고 교육과정 중에
저희 학생들은 지금 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지금 객관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기 좀 어려운 앞서 말한 유리천장, 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이론을 교육받습니다. 이 이론이 뭐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여성들은 투쟁을 통해서 남성들을 타도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론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적 계급론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냥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남성과 여성을 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도 그 모자랄 판에 지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진리고 옳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남녀를 보는 것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은. 저는 그 증거로 유동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강제 해제 사건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계급론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집의 피지배 관계로 보지 않았다고, 이 성차별적이고 상품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집단,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서 동아리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남성과 여성은 인류라는 종의 성별의 구분입니다. 공생과 상생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 인류는 몰락을 피하지 못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성평등 페미니즘은 동성애와 결합을 했고, 남녀의 조화와 화합을 왜곡하고 방해하며 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면서 성별의 구분 자체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그걸 이용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 학생들의 삶을 반발하는 폭력적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차별적이고 틀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원고등학교 실정입니다. 사실 인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교육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양성평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성의 특성, 다름, 그런 것을 전부 배제하고 이 동일선상에 똑같이 맞추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형태가 똑같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지 않으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게 하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꼭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성평등하게,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하는 게 인류의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배려하면서 필요시에는 희생이 따르고, 그럼에도 화합을 하고 조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남녀가 만약에 서로 수탈하고 지배하는 지배 피지배 그런 관계였다면 애초에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여성들을 먼저 배에 실어서 먼저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성과 여성은 효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화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성평화라는 거는 페미니즘과 달리 주기적이고 집요한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올바른 지향점만 알려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이론입니다.
남녀가 다르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평등 교육에서는 주기적이고 집요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꾸미고 싶은 애들한테 너 머리 삭발해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 공차고 싶다 하면은 야 이거 남성들의 운동장 남성들의 뭐 전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남성성을 거세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이 남녀를 똑같이 만들기 식의 성교육의 실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은 남녀를 인위적으로 규정시키는 거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교육에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원래 남녀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인지하고 이제 그것을 건강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녀를 집에 피지배로 보고 그렇게 계급론적으로 인위적이고 교정적인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필두로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건 학생들로 하여금 성 분열과 왜곡을 학습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화로서 학생을 사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특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이 겨우 고3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그런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가치는 남녀 갈등, 성 갈등을 유발하는 성평등을 폐기하고 화합의 시대, 이제는 성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모토로 지금 우리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성평화 동아리 완리 회장인 인원고 고3 최인호 군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평화연대에서 수도권 지부장 하고 있고 인원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완리 회장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학생 수호연합에서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학교나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만 마이크를 잡다가 이렇게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잡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오늘 무엇을 발표하면 좋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나 뭐 이념적으로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해볼까 하다가 그 부분은 여기에서 앞서서 발제를 해주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고민 끝에 인원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사상 주입들과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한 저에게 학교에서 어떠한 민치를 가했는지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최인호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평화 동아리 완리 그리고 전국 학생 수호연합이 한국 사회에 던진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하기 좋아하고 운동하고 SNS도 즐기는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관심이 가는 뉴스가 페이스북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 이슈였는데요. 해화역 시위 현장에 동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남충 제기에 한남은 잠재적 성범죄자 등 경악스러운 문구들이 띄었고 그 시위에 모인 여성들은 가부장제 타도, 한남충 소멸 등을 외쳤습니다. 이걸 본 저는 저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사상 그리고 관점과 상관없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페이스북 상에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분들과 교류가 좀 있었고 그중 한 분이 오늘 여기 앞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주신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님이셨습니다. 처음 한국성평화연대를 알게 되고 저곳에 가입하면 뭐 페미니즘을 다 없앨 수 있는 건가? 라는 마음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성평화연대를 그저 안티페미니즘 단체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올해 초 이명준 대표님께서 학생 사회에도 성평화라는 담론을 알리고 싶다고 전국연합 성평화 동아리 완리를 조직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리를 학교에서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고 계시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자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원고등학교에 성평화 동아리 완리를 만들고 부원을 모집했고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총 6명의 부원을 확보했으며 동아리를 담당해줄 선생님도 구해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공식 자율동아리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활동하던 이 성평화 동아리 완리 회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무실로 그러고는 본인들이 교육청에다가 보낸 공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차별적인 동아리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어긋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성차별적인 활동은 교내에서 할 수가 없고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를 강제 폐쇄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가 인원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던 성평화 동아리 완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성담론을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폐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평화 동아리 완리 학생들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는 성차별적이고 활동할 수 없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인정받은 동아리를 강제 폐쇄하는 페미니즘 독재를 당한 당일 상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운영하던 동아리라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울면서 이명준 대표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낙선대와 신촌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학교에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아리를 강제 폐쇄시켰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1000개가 넘는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인원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사과와 동아리의 정상화를 얻어냈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 이명준 대표님과
굉장히 많이 얘기도 나누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단순히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안티페미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모해내기 위해 성평화주의자로서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인원고등학교 페미니즘 사상독재 사건으로 인해 인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최인호에게 제보를 하면은 이 일이 해결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원고 반일사상주의부로 시작한 인원고 사태는 제 후배들이 저에게 영상을 제보해 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평화 동아리에서 페미니즘 사상독재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게 마라톤 대회 현장 영상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학생들은 결국 정치적 놀이개로 정치 교사분들에게 조용히 이용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겠죠. 이런 공익 제보를 한 저를 비롯한 학생수호연합 조직원들에게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직간접적인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교내 방송을 내보내고 저희를 공격하는 대자보를 복도에 도배하고 학생들에게 외부 지폐로부터 얼굴이 찍히고 그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공포심을 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과 책임을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사상주입을 한 정치 교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고 공익 제보를 한 저희 학생수호연합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맞습니다. 그런 정치 교사분들에게 선동당한 학생들은 저희 조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 집단적 따돌림 등의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원고등학교 정치 교사분들이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성평등 교육, 지금 여기에 주제가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과 성평화 교육의 필요성인데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의 페미니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 중, 고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청렴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학생들의 페미니즘 교육으로 사역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성평등 교육에서 실제로 있었던 발언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평등 교육의 강사로 오셔서 남성 혐오는 없다. 흑인이 백인을 싫어한다고 해서 인종차별이라고 하지 않듯이 약자가 강자를 혐오하는 것은 혐오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전부 피해자로 지칭하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1분 안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네.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런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기 폭발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포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길게 말을 너무 늦어서 다음에는 우리 인원고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번 포럼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발언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 페이지만 이제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는 안전과 질서 등의 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대원칙들을 파괴할 것이며 인류 문명의 퇴행에 앞장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평화라는 담론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모해내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성평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범했던 여기에 있는 이 고등학생이 올해 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장악한 성평등 교육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어찌 보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낸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전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목소리로 인해서 변화의 조짐이 이번 포럼으로 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어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움직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우였습니다. 최인우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포럼 하면은요 중간에 사진 촬영하고 거의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바른인권 연합의 힘이자 수준이자 우리 학생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마침 촬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촬영하기 전에 귀한 분이 오셨어요. 네, 우리가 항상 보는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딱 1분만. 많은 분들이 일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형수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분 소감 발표, 1분이라도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 연구소에 모시고 싶은 분이라 제가 지금 특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1분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하시는 여형수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수작TV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로 수작은 개념 수호 작전의 주말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오늘도 정치인들 많이 듣고 이제도 정치인이 오셔서 마련을 해주신 거지만 사실 학생들도 말 많이 잘 해주셨고 선생님들도 정확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이신 것 같은데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나라를 이런 식으로 혐오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작을 내고 가장 가슴에 아픈 거는 이 청년이기도 전에 아직 보호받아야 될 미성년 학생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공부나 자기 미래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이쁜 걸 이쁘다고 하고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하는 거를 폭력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하는 이런 악질 선생들 밑에서 이렇게 학대받도록 내들어드는 게 이거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 여가부를 폭파시키겠습니다. 둘 다 어느 지평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지들 밥그릇 그거 유지하겠다고서 저렇게 처음 자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중저라고 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학생들 구해야 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들에게 빚진 거를 지금부터 미친 듯이 갚는 거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하겠는데요. 스스로 페미니즘 뭐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페미니즘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지금 질의응답은 없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다음 포럼 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사진 촬영은요. 전체 사진 촬영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회하고 그 다음에 발언자, 발제자, 토론자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